선생님, 운동하는 게 좋다고 해서 우선 산책부터 시작했거든요. 근데 조금만 걸어도 다리가 너무 아프고 무릎도 시큰거려서요. 관절에 좋다는 영양제도 이것저것 챙겨 먹었는데 소용이 없어요. 그냥 나이 들어서 그런 걸까요? 그냥 산책이고 뭐고 안 하는 게 좋을까요? 며칠 전 제 진료실에 찾아오신 69세 박정금 어르신의 이야기입니다. 운동이 좋다고 해서 하루에 15분씩 걷기 시작했는데 처음엔 괜찮다가 며칠 지나니 오히려 무릎이 더 아프고 다리까지 저려온다고 하셨어요. 관절 영양제도 꾸준히 드셨지만 효과는커녕 상태가 더 나빠진 것 같다고요. 걱정이 한가득이신 얼굴로 말씀하셨죠. 혹시 여러분도 비슷한 고민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가 들수록 관절이 뻣뻣해지고 조금만 움직여도 불편함이 느껴지고 건강을 위해 시작한 운동이 오히려 통증을 유발하는 경우가 적지 않습니다. 이제 나도 나이 들어서 그런가 보다 하고 포기하지 마세요. 이 영상 끝까지 보시면 관절 건강을 지키는데 가장 중요한 식습관과 우유보다도 무려 10배나 많은 칼슘이 들어있는 놀라운 음식들까지 알려드릴 겁니다. 영양제보다 훨씬 중요한 것, 바로 먹는 음식과 평소의 식사 습관입니다. 구독과 좋아요를 눌러주시고 앞으로도 유익한 건강 정보들 계속 받아보세요. 여러분의 건강을 위한 습관 함께 만들어 갑시다. 저는 정형외과 전문의로 30년 동안 진료를 해오며 수많은 어르신들의 건강을 함께 지켜온 박재영입니다. 오랜 시간 진료를 하며 한 가지 확실히 느낀 점이 있습니다. 나이가 들수록 약보다 중요한 건 생활 습관이고 그 중에서도 식습관이 가장 강력한 건강의 열쇠라는 것입니다. 특히 뼈와 관절 건강은 단순히 약 하나로 좋아지는 것이 아니라 매일 먹는 음식 속에 해답이 있습니다. 오늘은 우유보다 10배 이상 칼슘이 많은 이것, 관절을 살리는 5가지 음식을 중심으로 어떤 식사 습관이 우리 몸을 되살릴 수 있는지 구체적으로 설명드리겠습니다. 그리고 무엇을 어떻게 먹는 것이 효과적인지 실천 가능한 방법으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어려운 설명, 복잡한 이론 없이 누구나 따라할 수 있는 건강한 식사법을 알려드리겠습니다. 여러분, 칼슘이 뼈에 좋다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죠? 그런데 뼈 건강에 좋은 건 칼슘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흔히 우유만 많이 마시면 된다고 생각하지만 실제로 우유에 있는 칼슘은 흡수가 30%도 되지 않습니다. 게다가 유당불내증이 있는 어르신들이 우유를 마시면 오히려 속이 불편해지는 경우도 많죠. 중요한 건 흡수가 잘 되는 칼슘을 꾸준히 섭취하는 것입니다. 그 역할을 해주는 음식들이 따로 있다는 걸 아시는 분은 많지 않더라고요. 그럼 그 음식들 바로 알려드리겠습니다. 첫 번째, 바로 멸치입니다. 멸치는 작지만 강한 음식입니다. 100g당 칼슘 함량이 무려 800mg 이상으로 우유보다 10배 이상 많습니다. 멸치는 뼈째로 먹기 때문에 칼슘 흡수율도 높고 단백질도 풍부해서 근육 유지에도 도움이 됩니다. 특히 국이나 볶음, 조림으로 다양하게 활용할 수 있어 식사에 부담 없이 넣을 수 있죠. 하지만 주의할 점도 있습니다. 시판 멸치는 염분이 높을 수 있기 때문에 되도록이면 물에 한번 헹궈서 사용하거나 조리 시 간을 약하게 해주시는 것이 좋습니다. 간단히 밥 반찬으로 매일 조금씩 곁들이기만 해도 큰 도움이 됩니다. 두 번째 음식은 들깨입니다. 들깨에는 칼슘뿐 아니라 마그네슘, 오메가3 지방산까지 풍부해서 관절 염증을 줄이는 데 큰 역할을 합니다. 특히 들깨가루는 국이나 나물 무침에 넣어 먹기 쉬워서 평소 식사에 부담 없이 활용할 수 있습니다. 저희 어머니도 매일 아침 들깨 미역국을 즐겨 드시는데 90세가 다 되셨지만 여전히 무릎 통증 없이 잘 걸으세요. 중요한 건 꾸준함입니다. 한두 번 먹고 효과를 기대하는 것이 아니라 매일 식사에 자연스럽게 들깨를 곁들이는 습관을 만들어가는 것이 관절 건강의 핵심입니다. 세 번째는 시래기입니다. 잘 말린 시래기에는 우유보다 15배 가까운 칼슘이 들어있고 식이섬유도 풍부해서 장 건강에도 좋습니다. 특히 시래기를 푹 끓인 국은 위장에도 부담이 없고 노화된 세포를 회복시키는 데도 도움이 됩니다.
단백질이 부족한 날에는 두부나 들깨를 함께 넣어 끓이면 완전한 한 끼가 됩니다. 시래기는 그 자체로도 칼슘이 많지만 몸에 부담을 주지 않고 속 편하게 흡수할 수 있다는 점에서 어르신들께 정말 좋은 식재료입니다. 네 번째는 청국장입니다. 청국장은 발효식품이라서 장 건강은 물론 뼈 건강에도 탁월합니다. 발효 과정에서 생성되는 비타민 K2는 칼슘이 뼈에 잘 정착되도록 도와주는 역할을 합니다. 단순히 칼슘만 먹는 것이 아니라 그 칼슘이 뼈에 잘 스며들 수 있도록 돕는 요소가 필요한데 그게 바로 청국장 속 성분들입니다. 처음엔 냄새 때문에 어려워하시는 분들도 있지만 꾸준히 드시다 보면 익숙해지고 효과를 몸으로 느끼게 됩니다. 된장국처럼 끓여 드시면 훨씬 수월하게 즐기실 수 있어요. 다섯 번째는 미역입니다. 미역은 칼슘뿐 아니라 요오드, 마그네슘 등 관절을 보호하고 염증을 줄이는 데 도움이 되는 미네랄이 풍부합니다. 특히 미역국처럼 부드럽게 조리해서 드시면 소화도 잘 되고 무릎에 부담을 주지 않는 영양이 가득 들어갑니다. 저염 간장이나 들깨가루와 함께 조리하면 더 맛있고 건강한 식사가 되지요. 중요한 건 매일 한 끼 정도라도 이런 음식을 꾸준히 식탁에 올리는 습관입니다. 또한 여기서 중요한 포인트는 따로 있습니다. 영양제는 분명 도움은 될 수 있지만 약간의 보조일 뿐입니다. 우리가 매일 먹는 식사가 불균형하면 아무리 비싼 영양제를 먹어도 효과는 미미합니다. 진료실에서 수없이 많은 환자들을 보면서 느낀 건 밥상 위에 영양제가 진짜라는 겁니다. 매일 먹는 음식이 몸을 만들고 그 음식 속의 미네랄과 비타민이 뼈를 살리고 관절을 지켜줍니다. 오늘 아침 여러분의 식사는 어땠나요? 혹시 먹기에 간편한 인스턴트나 떡이나 빵으로 끼니를 때우지 않으셨나요? 하루 한 끼만이라도 오늘 알려드린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꼭 넣어보세요. 그 한 끼가 쌓이면 여러분의 관절과 뼈는 분명히 달라집니다. 실제로 저희 병원에서 꾸준히 식단을 개선한 환자들의 사례를 보면 놀라운 결과들이 많습니다. 예를 들어 72세 김순례 어르신은 처음 오셨을 때 무릎 통증 때문에 계단 오르기도 힘들다고 하셨습니다. 하지만 제가 알려드린 대로 매일 멸치볶음 한 숟갈, 시래기국, 들깨, 미역국 등을 즐겨 드시기 시작하셨고 3개월이 지나자 계단 오르내리는 것이 훨씬 수월해졌다고 하셨어요. 영양제를 따로 바꾸지 않았는데도 식단만으로 이런 변화를 경험하신 겁니다. 중요한 건 실천입니다. 먹는 것만 잘 바꿔도 우리의 몸은 놀라운 회복력을 보여줍니다. 관절이 아픈 이유는 단순한 노화 때문만이 아닙니다. 우리가 몸에 필요한 영양소를 충분히 그리고 꾸준히 공급하지 못했기 때문에 뼈가 약해지고 염증이 심해진 것이지요. 그리고 식습관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바로 꾸준한 생활 습관입니다. 아무리 좋은 음식을 먹어도 한번 먹고 마는 것으로는 효과를 보기 어렵습니다. 특히 뼈와 관절 건강은 시간이 걸리기 때문에 오늘 하루만큼은 관절을 생각하며 먹자는 마음으로 천천히 습관을 만들어 가야 합니다. 여기서 간단한 실천 팁을 드리겠습니다. 매주 식단을 짤 때 아래 5가지 음식을 한 번씩 꼭 넣어 보세요. 예를 들면 월요일엔 들깨, 미역국, 화요일엔 멸치볶음, 수요일엔 시래기 된장국, 목요일엔 청국장, 금요일엔 멸치볶음과 두부를 넣은 김치찌개. 주말엔 평소 좋아하는 메뉴에 이 재료들을 살짝 곁들이는 식으로요. 이렇게 한 주 동안 다양하게 먹다 보면 지루하지 않으면서도 균형 잡힌 식사를 할 수 있습니다. 그리고 꼭 기억하세요. 무조건 많이 먹는다고 좋은 건 아닙니다. 예를 들어 들깨는 칼로리가 높은 편이라 하루 한두 숟갈 정도면 충분하고 청국장은 염분이 있기 때문에 너무 자주 먹기보다는 일주일에 2~3번 정도로 조절하시는 게 좋아요. 멸치도 가능하면 국물용보다는 볶아서 먹는 잔멸치가 더 낫습니다. 이처럼 각 식재료의 특징을 이해하고 나에게 맞는 방식으로 조리하는 것이 가장 중요합니다. 또 하나, 식사와 함께 꼭 병행해야 하는 것이 가벼운 운동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운동을 너무 거창하게 생각하세요. 꼭 헬스장에 가거나
힘든 근력 운동을 해야 된다고 오해하시는데요. 아닙니다. 매일 15분에서 30분 정도의 가벼운 걷기 혹은 집 안에서 TV 보시며 제자리 걷기만 하셔도 충분합니다. 중요한 건 꾸준히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운동하기 가장 좋은 시간은 식사 후 30분입니다. 음식을 섭취한 후 가볍게 몸을 움직이면 소화도 잘 되고 영양소가 더 잘 흡수됩니다. 특히 관절이 뻣뻣한 분들은 아침보다 오후 시간이 좋습니다. 아침엔 관절이 굳어 있을 수 있기 때문에 몸이 좀 풀린 오후 2시 이후가 적당합니다. 운동을 할 때 중요한 건 무리하지 않기입니다. 무릎이 시큰하거나 다리에 무리가 가면 중간에 멈추고 충분히 휴식을 취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관절 건강은 속도가 아니라 지속입니다. 절대 조급해하지 마시고 천천히 나아가세요. 그리고 마지막으로 정말 중요한 습관 하나, 물입니다. 많은 어르신들이 물을 너무 적게 드세요. 하루에 1리터도 안 드시는 분들이 태반입니다. 물을 충분히 마시면 관절액이 더 부드럽게 흐르고 염증 물질이 몸 밖으로 배출되기 쉬워집니다. 특히 노폐물이 쌓이는 것을 방지하는 데 물은 필수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한 컵, 잠들기 전 한 컵, 하루 생활 중 중간중간 틈틈이 한 컵 정도 마시는 것만으로도 큰 변화가 생깁니다. 커피나 음료수가 아닌 맹물을 조금씩 나눠 마시는 것이 포인트입니다. 식사할 때 국물을 적게 먹고 대신 물을 따로 마시는 습관을 들이세요. 하루 6컵에서 8컵이면 충분합니다. 그럼 정리해 볼까요? 오늘 소개해드린 관절에 좋은 5가지 음식, 멸치, 들깨, 시래기, 청국장, 미역, 여기에 물, 가벼운 운동, 균형 잡힌 식사까지 더해지면 여러분의 관절은 분명히 되살아납니다. 약에 의존하지 않고도 건강하게 걸을 수 있는 힘, 바로 우리 식탁에서 시작됩니다. 박정금 어르신도 지금은 하루 30분씩 걷기 운동을 하시며 매일 건강한 식습관을 실천하고 계십니다. 이렇게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꾸신 지 2달 만에 무릎 통증이 많이 좋아졌고 체중도 3kg 정도 줄어 몸이 훨씬 가볍다고 하셨어요. 선생님, 이제는 산책하는 게 즐거워졌어요. 라는 말씀을 들었을 땐 저도 굉장히 뿌듯했습니다. 여러분, 변화는 그렇게 시작됩니다. 거창하지 않아도 괜찮습니다. 오늘 저녁 식탁부터 하나만 바꿔보세요. 그리고 내일도 모레도. 그렇게 쌓이면 몸이 반드시 응답합니다. 여러분의 건강은 여러분의 밥상에서 시작됩니다. 제가 알려드린 이 5가지 식재료와 함께 오늘부터 다시 건강한 걸음을 시작해 보세요. 이제 실천이 중요합니다. 그럼 어떻게 이 식재료들을 꾸준히 식단에 적용할 수 있을까요? 너무 어렵게 생각하지 마세요. 하루 3끼 중 1끼만이라도 건강 식단으로 바꾸는 걸 목표로 해보세요. 이렇게만 해도 칼슘, 단백질, 오메가3, 식이섬유, 미네랄까지 자연스럽게 섭취하게 됩니다. 이 식단은 특별한 재료 없이도 가능하고 평소 드시던 음식에 아주 약간의 건강 조미료를 첨가하는 방식으로 접근하시면 됩니다. 이건 누구나 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건 꾸준함이고 어제보다 오늘 조금 더 나아지는 선택을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많은 분들이 물어보세요. 선생님, 정말 이것만으로 좋아질 수 있을까요? 제 대답은 항상 같습니다. 네, 물론입니다. 단 실천하신다면요. 약은 증상을 덜어주지만 음식은 몸을 바꿔줍니다. 그리고 몸은 진심을 알아봅니다. 우리가 진심으로 좋은 것을 주기 시작하면 몸은 그에 반응합니다. 혹시 이런 음식들이 입에 안 맞거나 냄새 때문에 꺼려지신다면 처음엔 조금씩만 시도해 보세요. 들깨가루는 국이나 나물볶음에 살짝 넣어서 함께 먹으면 좋고 시래기는 된장국에 살짝 넣어서 드셔도 됩니다. 청국장은 냄새를 줄이기 위해 된장과 반반 섞어 끓이면 먹기 수월해집니다. 먹는 방법은 다양합니다. 중요한 건 조금씩 건강한 식습관으로 바꿔가는 것입니다. 또한 식습관 개선만큼이나 중요한 것이 긍정적인 마음가짐입니다. 난 안 될 거야 라는 생각 대신 조금씩 해보자, 그럼 분명 좋아질 거야, 이런 마음이 필요합니다. 우리 몸은 마음과 연결돼 있어서 생각만으로도 변화의 속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지금 나를 위해 좋은 선택을 하고 있다는 의식이 반복되면 어느 순간 몸이 정말 달라져 있는 자신을 발견하게 될 것입니다. 마지막으로 몸이 아픈 건 여러분 잘못이 아닙니다. 하지만 몸을 돌보지 않는 건 여러분 책임입니다. 지금 이 순간 스스로를 위해 한 끼를 바꾸고 10분을 걸어보세요. 건강은 멀리 있는 것이 아니라 오늘의 선택 안에 있습니다. 박정금 어르신처럼, 김순례 어르신처럼 여러분도 변화하실 수 있습니다. 며칠 지나면 몰라도 몇 달이 지나면 분명 달라집니다. 무릎이 덜 아프고 걸음이 가벼워지고 계단 오를 때 숨이 덜 차고 밤에 쥐나는 일이 줄어들고 아침에 몸이 한결 가벼워지는 걸 느끼시게 될 겁니다. 그 변화는 약이 아닌 음식에서, 병원이 아닌 여러분의 주방에서 시작됩니다. 영양제보다 더 중요한 건 매일의 식사이며 식습관을 바꾸는 것만으로도 관절 통증은 줄어들 수 있습니다. 여기에 충분한 수분 섭취, 가벼운 운동, 긍정적인 마음가짐까지 더하면 여러분의 무릎은 분명 다시 살아납니다.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 여러분, 오늘부터 하루 한 끼만이라도 이 5가지 음식 중 하나를 꼭 챙겨 드셔보세요. 거창할 필요 없습니다. 작게 시작하면 됩니다. 그 작고 단순한 한 숟갈이 여러분의 관절을 살리고 삶의 질을 바꿉니다. 이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 꼭 눌러주시고요. 주변에 무릎 통증이나 관절이 불편하신 지인이 계시다면 이 영상을 꼭 공유해 주세요. 건강은 나눌수록 더 좋아집니다. 앞으로도 더 많은 건강 정보를 쉽고 따뜻하게 전해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의 건강한 하루를 진심으로 응원합니다. 오늘도 건강한 하루 보내시고 다음 영상에서 더 좋은 정보로 만나요. 감사합니다.